이제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종성 표기 방법이 바뀌었어요. 표기 방법. 그러면은 그때 중세국어에서 무슨 표기 방법 사용했어요? 활동성법 사용했었죠. 근데 근대국어에서는 이제 칠종성법을 거. 일단 내용 먼저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적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세국어에서 무슨 적기 사용했었어요? 이어적기 사용했어요. 근데 근대국어로 넘어오면 뭐가 사용된다? 거듭적기. 다른 말로 하면은 연철이라고도 하는 거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근대국어가 되면요. 원래 중세국어에 띄어쓰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쵸? 근데 근대국어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띄어쓰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띄어쓰기가 언제는 쓰이고 언제는 안 쓰여서 규칙적이고 정립된 띄어쓰기가 아니라 굉장히 과도기적인 띄어쓰기. 자, 그 다음에 의문이 있는데, 자, 의문이 이제 중세국어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 몇 개가 소실됐어요. 자, 중세국어에서 우리가 원래는 지금 현대국어에는 없는데 그때는 있었던 의문이 뭐가 있었는지 우리 한번 새겨보면은 먼저 기본자에 있었던 단치음, 그쵸? 그 다음에 정확히는 이체자 있었던 단치음, 그 다음에 예디음, 그 다음에 여린 디음, 가외피서 만든, 그리고 이제 아래야, 그리고 숨겨놓은 비읍, 그 다음에 어두자음군, 요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근대 국어에 넘어오면 그 대부분의 것들이 다 소실이 됩니다. 어떤 것들 소실됐는지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요.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현대 국어에 없지만 중세 국어에 있었던 의문들이 뭐가 있었는지 기억을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한번 단치음, 이체자, 예디음, 이체자, 그 다음에 여린 비읍, 그 다음에 아래야, 숨겨놓은 비읍, 그 다음에 어두자음군, 그 다음에 성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었던 것들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의문 변동이 조금 전에 중세국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의문 변동이 거의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근대국어로 넘어오면서 현대국어 같은 의문 변동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거 지난번에 마더통 할 때 배웠었는데 그거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랑 어미에서도 몇 가지 좀 중세국어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주격조사에서 중세국어에서 뭐가 있었죠? 중세국어에서 우리 주격조사 뭐 있었어요? 가가 있었어? 있었던 거예요. 중세국어에서. 떠올려요. 3개 있어요. 영형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중세국어니까 3개 있었어. 지금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근대국어 가기 전에 중세국어에 뭐 있었는지. 왜냐면 차이점을 비교하는 거라서. 중세국어 떠올리면 돼요. 근대국어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이건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그 모음 중에서 아래아라는 게 있었어요. 아래아는 양성모음, 중성모음, 음성모음 중에 뭐에 해당해요? 양성모음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때는 천지인이 각각 양성, 음성, 중성을 딱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잘 유지됐어요? 무슨 조화가? 모음 조화가 잘 유지됐었죠. 중세국어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다시 기억하고 다시 넘어올게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는 우리가 중세국어에서 팔종성법 사용했다고 했었는데 근대국어에 넘어와서는 팔종성법이 사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칠종성법이 사용됐고요. 자, 칠종성법에서 굉장히 우리가 꼭 기억해놔야 되는 게 있죠. 어떤 친구? 시옷이에요. 자, 선생님이 뭘 잘못 적었죠? 선생님이 이거 좀 잘못 적었죠? 뭘 빼먹은 건지 모르겠네. 이음을 빼먹었어요. 자, 쌤이 이거 디귿 아니고 이음 써야 되는데 이음을 써가지고 지금 잘못 썼습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디귿에서 시옷으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있었던 종성 표기 방법을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이거 종성 표기가 엄청 까다로워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틀리거든요. 왜냐면 발음이랑 같이 얽혀서 나오면 진짜 헷갈려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싹 정리했었으니까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대국어의 종성 표기
그다음에 중세국어의 종성 표기 발음, 근대국어의 종성 표기 발음 다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우리가 제일 익숙한 현대국어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현대국어에서는요, 우리가 종성 표기할 때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표기할 때 없죠. 모든 자음이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종성을 발음할 때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느다란 물방울, 우리 요렇게만 발음이겠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중세국어,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기원했는지 보니까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정착이 됐다는 거야. 이 현대국어의 발음이.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하나씩 살펴보면은, 자, 중세국어에서는 종성을 표기할 때 팔종성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대로 쓰고 시옷을 하나 추가해놨었어요. 그런데 하나 다시 기억해둬야 되는 게 여기 보면 빈칸이 뚫려있죠. 왜 뚫려있냐? 이때 중세국어에서 사용하던 발음은 이음이에요? 아니에요. 옛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 옛니음입니다.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현대국어의 종성 발음이랑 중세국어 종성 표기랑 다른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시옷이 추가됐다는 거. 두 번째 뭐냐? 이음이 아니라 옛니음이라는 거. 이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옆에다가 적어봅시다. 시옷 추가. 두 번째, 이음 아니고 옛니음. 당연하지. 예전에는 이음이 언제 쓰는 거였어? 아직 안 배웠는데, 저번에 말만 했었던 동국 정원식 표기, 즉 중국어 발음할 때 그냥 선모, 음모에서 음모자리 채워주려고 넣는 게 이음이었어. 그럼 우리말 표기할 때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당연히 중세국어에서 종성 표기할 때는 이음이 아니라 옛니음을 쓰는 겁니다. 옛날에는 원래 옛니음이 받침 발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서 종성을 발음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쓰는 거랑 똑같이 발음했어요. 그래서 8개. 가느다란 물방울에다가 이제 시옷하고 옛니음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근대국어에서 종성을 표기할 때는요, 중세국어랑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 현대국어랑 더 닮아지게 돼요. 어떤 식이냐면, 자, 근대국어에서 종성을 표기할 때는요, 종성을 발음하는 것부터 봅시다. 여기 근대국어에서 종성을 발음할 때는요, 현대국어랑 거의 유사해져요. 가느다란 물방울. 근데 옛니음을 사용합니다. 옛니음.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는 현대국어랑 완전히 같아져요. 근데 표기할 때는 아직 이게 다 정립이 되지 않아서 조금 혼란스럽게 표기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되냐면 먼저 디귿 대신 시옷으로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옛니음 대신 이음이 표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 이때 옛니음이 이미 소실이 됐어요. 표기 소실이 됐어요. 그래서 이음으로 표기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음은 그대로지만 음은 표기가 소실됨에 따라서 옛니음이 이음으로 표기가 변경되었고 하지만 사실 발음은 옛니음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좀 헷갈리죠? 지금 이해가 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한 번만 풀기 다 채우고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디귿은 시옷으로 표기되고 옛니음은 이음으로 표기됐다. 선생님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현대국어의 종성 표기와 현대국어의 종성 발음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현대국어에서 종성 표기가 될 때는 모든 자음으로 표기를 합니다. 근데 발음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가느다란 물방울만 표기가 돼요. 맞죠? 여기까지.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냐면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과도기적인 시기를 거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중세국어에서는요, 우리가 현대국어랑 조금 달라요. 더 많습니다. 가느다란 물방에다가 시옷, 그 다음에 옛니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팔중성법이 사용되고 중세국어에서는 쓰는 대로 발음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글자가 있고 말을 만든 게 아니라 말이 있고 글자를 만든 거기 때문에 말이 그대로 표기에 반영돼요. 이어쓰기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말이 그대로 표기에 반영이 돼서 얘네들은 그대로 똑같이 팔중성법
팔종성법이 곧 팔종성 발음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군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조금씩 표기랑, 왜냐면 글자가 만들어진 지 오래되다 보니까 글자랑 발음이랑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대국어에 들어오면서 현대국어에서는 많이 어긋났잖아. 그치? 그래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긋나게 되냐면 근대국어에서 동성을 표기할 때 발음 먼저 살펴보면 현대국어랑 굉장히 비슷해져요. 가느다란 물방 울인데 그 물방 그 울만 옛니은요. 지금 왜냐면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발음하고 있는 앙 할 때 그 받침 이 발음 있죠. 이게 옛니은 발음이지. 지금 우리 옛니은이 발음이라서 사실상 지금 근대국어 종성 발음이 현대국어 종성 발음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국어 종성 발음으로 정착이 돼 가는데 표기는 그렇지 않다. 왜? 조금 전에 말했지만 글자가 만들어진 지 오래되면서 글자 혼자 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따로 놀냐면 디귿을 시옷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옛니은을 이응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따로 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우리가 근대국어의 7종성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음이랑 표기랑 어떻게 다른지를 많이 물어봐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